그림도 인생도 진하게 칠할수록 번져요. 근데 그 번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군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하고도 2달. 나는 여전히 그의 자리에 앉아 빈 찻잔을 바라본다. 아무도 마시지 않을 차를 습관처럼 끓이고 아무도 앉지 않을 의자를 닦는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이 멈춘다. 찬물에 젖은 손등을 보니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거울을 보는 게 무섭다. 거기엔 늙은 여자만 남아있으니까. 창가에 놓인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낡은 붓을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붓. 남편은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붓을 들지 않았지만 나는 그 붓을 오래 들여다본다. 붓끝이 갈라져 있고 손잡이는 벗겨져 있다. 마치 나처럼. 이걸로 뭘 그렸을까요, 당신은? 혼잣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대답은 없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 지은이가 들어온다. 엄마, 또 그러고 있어? 차 식었어 버려. 지은은 내 손에서 찻잔을 빼앗아 싱크대에 붓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딸은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내 하루를 정리해준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지은이가 가고 나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켠다. 화면 속에선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든다.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 초보자 환영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채화. 남편이 좋아하던 것. 나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느라 붓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단지가 자꾸 눈에 밟힌다. 다음 날 수요일. 나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는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나선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물냄새와 종이 냄새가 난다. 수채화실 문을 열자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젊은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는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 자리에 앉는다. 붓과 물감, 종이가 놓여 있다. 나는 남편의 붓을 가방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쥔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뭘 그려도 좋아요. 강사의 말이 들린다. 하지만 나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종이만 하얗게 빛난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돌리니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엉망진창인 그림을 그리며 혼자 킥킥 웃고 있다. 붓질이 인생 같아요. 엉망이지만 어쩐지 괜찮죠? 그가 나를 보며 웃는다. 나는 얼떨결에 따라 웃는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더라. 저 처음이세요? 네. 그림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틀린 게 없더라고요. 다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의 말에 나는 붓을 종이에 대본다. 파란 물감이 번진다. 남편이 좋아하던 색. 나는 천천히 붓을 움직인다. 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움직인다. 물감이 번지고 색이 섞인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그림을 들여다본다. 형태도 없고 색만 엉켜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젊을 땐 물감이 번지는 게 실수 같았는데 지금은 그 번짐이 더 예쁘네요. 옆자리 남자가 내 그림을 보며 말한다. 사람 마음도 그래요. 너무 정확하면 재미없잖아요. 나는 그를 본다. 그의 눈가엔 주름이 많지만 눈빛은 따뜻하다. 전 최도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집에 돌아와 그림을 벽에 붙여둔다. 엉망이지만 처음으로 내가 만든 무언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든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한다. 그림 잘 그렸네, 당신. 수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게 이상하다. 평생을 똑같은 하루로 살아온 나에게 기다려지는 요일이 생겼다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뒤진다. 입을 만한 옷이 없다.
모두 색이 바랬거나 낡았다. 결국 지난주 입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다시 꺼낸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다가 문득 멈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손이 떨린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피한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도식 씨가 이미 와 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다. 오늘도 오셨네요. 전 혹시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이 말을 걸어서 부담스러우셨을까봐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낯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윤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오늘은 풍경화를 그린다. 강사가 창밖의 나무를 보라고 한다. 나는 붓을 들지만 손이 떨린다. 물감이 영뚱한 곳에 묻는다. 아, 한숨이 새어나온다. 나는 그림을 지우려고 손을 뻗는다. 잠깐만요. 도식 씨가 내 손을 살짝 막는다. 그의 손이 따뜻하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뺀다. 이것도 그림의 일부예요. 보세요. 이 번진 부분이 오히려 나무 그림자 같잖아요? 그가 내 그림을 가리키며 웃는다. 정말 그렇게 보인다. 실수가 그림이 되었다. 이건 추억이 남는 자국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짓는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 근육이 뻣뻣하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가방을 챙긴다. 밖으로 나서려는데 도식 씨가 뒤에서 부른다. 말순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멈춘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커피? 나랑? 아, 싫으시면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대화 상대가 생겨서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좋아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앉는다. 도식 씨가 커피를 주문하러 간 사이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본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아메리카노 드세요? 네. 괜찮아요. 커피 잔을 받아들고 나는 잔을 응시한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저기 말순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 있어요. 가족들이랑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가끔 와요. 그럼 혼자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은 작년에 떠났어요. 도식 씨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진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쓰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덜 쓰리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도식 씨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벽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가더라고요. 나는 그를 본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인다. 그 주름 속에 긴 시간이 담겨 있다. 말순 씨도 그래요? 그림 그리면 시간이 가요? 네, 조금은요. 그럼 다행이에요. 도식 씨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카페 안이 따뜻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그림도 인생도 진하게 그릴수록 번져요. 근데 그 번짐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도식 씨가 커피 잔을 들며 말한다. 그쪽 말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나는 속마음을 꺼낸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보여준다. 저도 말순 씨랑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린다. 딸 지은이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밥은 챙겨 먹고 있어? 응. 먹었어. 진짜? 또 라면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밖에서 먹었어. 어디서? 혼자? 나는 잠시 망설인다. 친구랑 친구? 누구?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 문화센터? 엄마가 문화센터를 다녀. 뭐 배워? 그림. 전화 너머로 딸의 놀란 기척이 들린다. 엄마가 그림을? 와, 진짜? 잘했다. 그래, 그렇게 좀 나다녀. 혼자만 있지 말고.
딸의 목소리가 밝다. 나는 미소 짓는다. 집에 들어와 그림을 벽에 붙인다. 오늘 그린 나무 그림. 번진 그림자가 오히려 예쁘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문득 거울을 본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인다. 여전히 주름투성이지만 눈빛이 조금 밝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낸다. 몇 년 만에 펜을 든다. 오늘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와 함께 오랜만에 웃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진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든다. 꿈속에서 누군가 말한다. 괜찮아요. 말순 씨 천천히 가요. 그 후로 도식 씨와 커피를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수요일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같은 카페로 간다. 같은 자리에 앉는다. 도식 씨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젊었을 때 회사 다니던 이야기, 아내와 처음 만난 날,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 나도 조금씩 내 이야기를 꺼낸다. 결혼 초 시댁살이 이야기, 지은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말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네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선택이죠. 말순 씨는 그렇게 선택하며 사신 거예요. 도식 씨의 말에 나는 멍해진다. 선택?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선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느 날 문화센터 복도에서 옆 동네 사는 미자를 만난다. 미자는 요가 수업을 듣는다며 이곳에 자주 온다고 했다. 어머, 말순이 언니? 여기서 웬일이야? 아, 그림 배우러 다녀. 그림? 언니가? 와, 신기하네, 혼자 다녀. 나는 잠시 망설인다. 응, 그럼 우리 끝나고 같이 밥 먹을까? 오랜만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오늘도 도식 씨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도식 씨가 다가온다. 말순 씨, 오늘도. 저기, 도식 씨,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도식 씨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지지만 곧 웃는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다. 미자와 식당에 앉는다. 미자는 쉴 새 없이 떠든다. 동네 소식,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 나는 듣는 척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근데 말순이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뭔 좋은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그림 배우니까 좋아. 응, 조금, 혼자 다니는 거 외롭지 않아? 나도 같이 들어볼까? 아니야. 괜찮아. 나는 황급히 말을 막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자는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본다.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집에 들른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엄마,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 꼭 챙겨 먹어. 응, 고마워. 요즘은 좀 어때? 문화센터 재밌어? 응, 재밌어. 친구는 사귀었어? 나는 멈칫한다. 응. 한 명. 누군데? 여자분? 아니, 남자분이야. 지은이의 손이 멈춘다. 그녀가 천천히 나를 본다. 남자분.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나랑 비슷해.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림 배우러 오셔.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냥 친구야. 수업 끝나고 가끔 커피 마시고 그래. 엄마, 창피하지 않아요? 지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뭐가 창피한데?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조금 넘었어요. 벌써 남자분이랑 커피 마신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난 그냥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떡하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마요. 지은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는다. 손이 떨린다.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수요일 나는 문화센터에 가지 않는다. 도식 씨에게서 전화가 온다. 말순 씨, 오늘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며칠 후 미자에게서도 전화가 온다. 언니, 문화센터에서 남자분이랑 같이 다닌다며? 동네에서 소문났어. 조심해. 언니 사람들 입이 무서워. 나는 전화를 끊는다. 휴대폰을 끈다. 거울 앞에 선다. 주름진 얼굴, 늙은 얼굴.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이 나이에 설렌다고? 웃긴다. 나는 남편의 붓을 꺼낸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는다.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회색 하늘, 회색 빗줄기. 나는 커튼을 친다. 도식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온다. 말순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연락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벽에 붙여둔 그림들을 떼어낸다. 모두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나는 그냥 웃고 싶었을 뿐인데 창밖 빗소리만 들린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지은이가 들어온다. 엄마, 불도 안 켜고 뭐해? 불을 켜자 지은이 내 얼굴을 본다. 엄마 울었어? 나는 고개를 돌린다. 아니야. 엄마, 지은이 내 옆에 앉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내 손을 잡는다. 나는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는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밤은 길고 비는 계속 내린다. 2주가 지났다. 나는 문화센터에 가지 않는다. 도식 씨의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아마 포기했겠지. 그게 맞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본다. 봄이 지나가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전화한다. 엄마, 오늘 수아 데려다 줄게.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까지만 봐줘. 응, 알았어. 손녀 수아가 온다. 8살.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들어서더니 나를 꼭 껴안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밥 먹었어? 네, 엄마가 김밥 싸줬어요. 수아는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벽을 본다. 할머니, 그림은요? 전에 여기 그림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아, 그건 떼어냈어. 왜요? 예뻤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수아는 금방 다른 데 관심을 돌린다. 할머니, 저 색칠하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색연필 줄게. 나는 서랍을 뒤져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낸다. 수아는 바닥에 앉아 신나게 그림을 그린다. 할머니도 같이 그려요. 할머니는 괜찮아. 왜요? 할머니 그림 잘 그리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림 배운다고. 나는 멈칫한다. 이제 안 배워. 왜요? 그냥. 수아가 나를 올려다본다. 맑은 눈. 할머니 요즘 왜 안 웃어요? 나는 가슴이 뜨끔한다. 할머니 웃고 있어. 아니에요. 예전엔 진짜 웃었는데. 요즘은 입만 웃어요. 아이는 정확하다. 나는 말문이 막힌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수아는 더 묻지 않고 다시 그림을 그린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수아가 창밖을 본다. 할머니, 비 온다. 우산 있어요? 응. 있어. 그럼 우산 쓰고 산책 가요. 비 오는데. 비 올 때가 더 재밌잖아요. 수아가 내 손을 잡아 끈다. 나는 결국 우산을 챙겨 나선다. 동네 공원을 걷는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린다. 수아는 신나서 물웅덩이를 밟는다. 할머니, 저기 봐요. 꽃이 피었어요. 수아가 가리키는 곳을 본다. 벤치 옆에 작은 들꽃이 피어 있다. 비 맞는데도 꽃이 피네. 신기하다. 수아의 말에 나는 꽃을 한참 본다. 작고 연약하지만 비를 맞으며 피어 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인다. 도식 씨다. 그도 우산을 들고 걷고 있다. 혼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뛴다.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한다. 할머니, 왜요? 집에 가자. 하지만 늦었다. 도식 씨가 우리를 본다. 그가 멈춘다. 나도 멈춘다. 빗줄기 사이로 우리는 서로를 본다. 수아가 손을 흔든다. 안녕하세요. 도식 씨가 천천히 다가온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말순 씨,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손녀분이신가요? 네, 예쁘네요. 수아가 까르르 웃는다. 할머니, 이분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도식 씨가 대신 답한다. 할머니랑 그림 배우던 아저씨야. 할머니가 그림 배우던 곳이요? 응. 도식 씨가 나를 본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한다.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수업은 안 나오시던데? 그만뒀어요. 침묵이 흐른다. 빗소리만 들린다.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도식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도식 씨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말을 자른다. 도식 씨의 얼굴이 굳는다. 그만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너무 자주 만났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해요? 저희 같은 나이에 이러는 게 이상해요. 도식 씨가 한참을 나를 본다. 말순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전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전 말순 씨랑 커피 마시는 게 좋았어요. 그림 그리며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내 눈가가 뜨거워진다. 그래도 안 돼요. 왜요? 창피해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늙은이가 무슨 설렘이냐고. 철없다고, 창피하다고. 도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군요. 그가 우산을 바로 든다. 말순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가 돌아선다. 할머니, 수아가 내 손을 잡아당긴다. 할머니, 왜 그래요? 저분 좋은 분 같은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도식 씨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온다. 수아는 졸고 나는 창밖을 본다. 빗물이 창을 타고 흐른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은이가 수아를 데리러 온다. 엄마, 고마워요. 수아 잘 놀았어? 응, 지은이가 내 얼굴을 본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빨리 가. 지은이와 수아가 나간다. 나는 혼자 남는다. 거실이 너무 조용하다. 시계 소리만 들린다. 나는 서랍에서 남편의 붓을 꺼낸다. 그리고 종이를 편다. 붓을 물감에 적신다. 회색, 어두운 회색. 종이 위에 붓을 대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물감만 번진다. 나는 붓을 놓고 운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집에만 있다. 회색 물감으로 번진 그림은 구겨서 버렸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다. 딸 지은이가 또 수아를 데려온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도 좀 봐줄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응, 괜찮아. 수아가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낸다. 할머니, 이거 봐요. 문화센터에서 전시회에 한대요. 나는 전단지를 받아든다. 문화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누구나 관람 가능. 할머니가 다니던 곳 아니에요? 같이 가요. 아니야. 수아야 할머니는 왜요? 할머니 친구분들도 있을 텐데, 그림도 구경하고. 수아가 내 손을 잡는다. 할머니, 요즘 집에만 있잖아요. 나가요. 제발. 아이의 눈이 간절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토요일 오후, 수아가 내 손을 잡고 문화센터로 들어간다. 복도에 사람들이 많다. 전시실 입구에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들어서자 벽면에 여러 그림이 걸려 있다. 수강생들이 그린 풍경화, 정물화,
인물아. 수아가 신나서 그림들을 구경한다. 할머니, 이거 예쁘다. 나는 그림들을 천천히 본다. 모두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다. 그때 한쪽 구석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걸음을 멈춘다.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간다. 그림 제목은 봄을 기다리는 사람. 그림 속에는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회색 하늘 아래 혼자 앉아 있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발치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그림 옆에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다. 누군가는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 봄은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최도식. 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그림 속 여자가 나를 닮았다. 아니, 나다. 손이 떨린다. 눈물이 핑 돈다. 할머니, 이 그림 예뻐요. 근데 왜 여자분이 혼자 앉아 있어요? 수아가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걸까? 수아의 말에 눈물이 떨어진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나는 얼른 눈물을 닦는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말순 씨, 돌아보니 도식 씨가 서 있다. 그도 나를 본다. 도식 씨.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본다. 수아가 도식 씨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할아버지, 이 그림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도식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할아버지가 그렸어. 와, 정말 예뻐요. 근데 이 여자분은 누구예요? 도식 씨가 나를 본다. 소중한 사람이야. 내 심장이 빠르게 뛴다. 할아버지, 이 여자분한테 꽃 줘요. 그럼 안 외로워할 것 같아요. 수아의 말에 도식 씨가 미소 짓는다. 그러고 싶은데 그분이 받아주실지 모르겠어. 나는 입술을 깨문다. 할머니, 할머니가 받아줘요. 수아가 내 손을 잡아당긴다. 할머니, 할머니 맞죠? 이 그림 속 사람 할머니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그럼 할머니, 아저씨가 그림까지 그려줬는데 왜 안 받아줘요? 아이의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힌다. 도식 씨가 조용히 말한다. 괜찮아. 수아야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만의 이유가 있으셔. 무슨 이유요? 할머니도 무서운 거야. 도식 씨가 나를 보며 말한다. 새로운 봄이 오는 게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누군가랑 함께하는 게 무서운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도 무서웠어요. 말순 씨, 도식 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전 5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근데 말순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웃고 싶어졌어요.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가 한 걸음 다가온다. 하지만 전 용기 내기로 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설렐 수 있다는 걸 믿기로 했어요. 나는 입을 떨며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도식 씨가 단호하게 말한다. 중요한 건 말순 씨 마음이에요. 말순 씨는 어때요? 진짜로 이대로 끝내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아니요. 그럼 됐어요. 도식 씨가 웃는다. 천천히 가요. 우리 나이에 뭐 급할 게 있어요. 수아가 환호성을 지른다. 와, 할머니, 잘했어요. 나는 웃으며 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남편의 붓을 꺼낸다. 그리고 물감을 연다. 이번엔 회색이 아니다.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종이 위에 붓을 댄다. 색이 번진다. 예쁘게 번진다. 나는 꽃을 그린다. 작지만 환한 꽃. 그림을 벽에 붙인다.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화. 휴대폰을 든다. 도식 씨에게 문자를 보낸다. 봄이 왔나 봐요. 곧 답장이 온다. 네. 우리에게 다시 봄이 왔어요. 나는 미소 짓는다. 창밖에 달빛이 쏟아진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든다. 꿈속에서 꽃밭을 걷는다.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도식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엔 숨기지 않는다.
문화센터 수업에도 다시 나간다. 커피도 마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다. 어느 날 미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언니, 진짜 그 남자분이랑 만나는 거야? 동네에서 다 아는데. 응. 언니, 정신 차려. 나이가 몇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려. 상관없어. 언니 딸은 알아? 나는 침묵한다. 몰라. 언니, 큰일 나겠다. 빨리 얘기해. 전화를 끊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지은이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며칠 후 도식 씨와 공원을 걷고 있을 때였다. 말순 씨, 딸분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조만간. 도식 씨가 내 손을 잡는다. 말순 씨, 전 진심이에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두렵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친다. 얼굴이 굳어 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진짜예요? 뭐가? 엄마가 남자분이랑 만난다는 소문. 진짜예요? 나는 숨이 막힌다.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수아 학교 엄마들한테까지 들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지은아, 저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사람들이 저 보면서 수군거려요. 저 사람 엄마가 그 나이에 연애한대 이러면서요. 지은이 운다.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뭐예요? 아빠는요? 아빠랑 살았던 30년은요? 난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다른 남자분이랑 손잡고 다니면서 아빠 생각한다고요? 나는 말문이 막힌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은이 소리친다. 그 남자분이 뭐가 좋아요?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다. 도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분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사람이야. 나처럼. 엄마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 있잖아요. 수아도 있고,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잖아. 내 목소리가 떨린다. 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이기적이에요. 지은의 말에 나는 얼어붙는다. 엄마 기분 좋자고 우리 가족이 창피를 당해도 되는 거예요? 지은이 가방을 집어든다. 다시 생각해봐요, 엄마. 정말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면 전 더 이상 모르겠어요. 문이 쾅 닫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온몸이 떨린다. 내가 잘못한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새벽에 도식 씨에게 전화한다. 말순 씨? 왜 이 시간에? 도식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알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럼 천천히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안 돼요. 딸은 이해 못해요. 아빠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해요. 말순 씨는 아무것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저는요? 도식 씨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말순 씨, 전 진심이었어요. 우리 천천히 가자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도식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전화를 끊는다.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운다. 며칠 후 도식 씨가 집 앞까지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는다. 말순 씨, 저예요. 문 밖에서 도식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말순 씨, 이렇게 끝낼 거예요?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을 흘린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한참 후 도식 씨의 발소리가 멀어진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는다. 당신 나 이해해 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다.
아무 대답도 없다. 나 뭘 해야 할까요? 눈물이 떨어진다. 사진 위로, 내 무릎 위로. 창밖은 깜깜하다. 봄은 다시 멀어져 간다. 벽에 붙여둔 꽃 그림을 본다. 어제까지는 예뻤는데 오늘은 그냥 색일 뿐이다. 나는 그림을 떼어낸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는다.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식 씨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 나도 연락하지 않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하다. 지은이도 오지 않는다. 전화도 없다. 수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린다. 지은이다. 엄마, 나는 고개를 돌린다. 지은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왜 왔어? 엄마 얼굴 보러. 지은이 내 옆에 앉는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 냉장고 확인했어.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 지은이 한숨을 쉰다. 엄마, 제가 너무했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전 그냥 무서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가 저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것 같아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시니까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지은이 운다. 근데 그게 제 이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은을 본다. 딸도 운다. 엄마, 오늘 수아,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왜? 수아가 학교에서 울었대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내 가슴이 아리다.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무슨 일 있냐고 수아가 그랬대요. 할머니가 웃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팠는데 엄마가 혼냈어요라고. 지은이 눈물을 닦는다.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 엄마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만 생각한 거였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지은이 내 손을 잡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나는 딸의 손을 꽉 잡는다. 눈물이 흐른다. 지은아, 엄마는 엄마, 괜찮아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지은이 미소 짓는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난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무너진다. 딸 품에 안겨온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응. 미안해요. 제가 몰라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온다. 다음 날 지은이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간다. 어디 가는 거야? 금방 알아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멈춘 곳은 도식 씨 집 앞이었다. 왜 여기? 엄마, 내려요. 지은아, 난 엄마, 용기 내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지은이 내 손을 잡는다. 우리는 함께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도식 씨가 나온다.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말순 씨, 저기 도식 씨. 나는 말을 잇지 못한다. 지은이 나를 대신해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순 엄마 딸이에요. 도식 씨가 지은을 본다. 전에 엄마한테 심하게 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부탁드려요. 지은이 고개를 숙인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도식 씨의 눈이 커진다. 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식 아저씨랑 함께 있을 때 엄마가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웃음이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 부탁해요. 도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나를 본다. 엄마, 전 차에서 기다릴게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지은이 떠나고 나와 도식 씨만 남는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다. 말순 씨, 도식 씨.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숙인다.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도식 씨 없이 지난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이상하게 도식 씨 생각만 났어요. 도식 씨가 내 손을 잡는다. 저도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저도 힘들었어요. 말순 씨 생각만 했어요. 도식 씨, 말순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흐른다. 네 천천히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는다. 그날 저녁 지은이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수아도 왔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 안긴다.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나는 수아를 꼭 안는다. 저녁 식탁에 앉는다. 지은이 음식을 차린다. 도식 아저씨도 오시면 좋을 텐데. 수아가 말한다. 다음에는 같이 먹자. 지은이 웃으며 말한다. 나도 웃는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꼭 그림을 꺼낸다. 다시 벽에 붙인다. 휴대폰을 든다. 도식 씨에게 문자를 보낸다.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 커피 마실래요? 곧 답장이 온다. 좋아요. 우리 자리에서 만나요. 나는 웃는다. 가슴이 따뜻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진다. 세상이 밝다. 나는 일기장을 펼친다. 오늘 딸이 이해해줬다. 도식 씨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이 들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봄은 다시 왔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다. 나는 다시 문화센터에 나간다. 도식 씨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린다. 이제는 수업 후 커피를 마시는 게 자연스럽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오늘은 수업이 끝나고 도식 씨가 제안한다. 말순 씨, 오늘은 공원 산책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간다. 벤치에 나란히 앉는다. 햇살이 따뜻하다. 말순 씨, 요즘 그림 많이 늘었어요. 도식 씨가 잘 가르쳐 줘서요. 아니에요. 말순 씨가 마음을 열었으니까요. 도식 씨가 웃는다. 나도 웃는다. 도식 씨, 네,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색을 칠해줘서. 도식 씨가 내 손을 잡는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말순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다. 말이 필요 없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든다. 지은이와 수아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온다. 할머니, 도식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요. 사진? 네, 엄마가 찍어준대요. 지은이 웃으며 휴대폰을 든다. 엄마, 도식 아저씨 좀 더 가까이 앉으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가까이 앉는다. 수아가 중간에 끼어든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소리가 난다. 우리는 웃는다. 와, 잘 나왔다. 할머니 너무 예뻐요. 수아가 사진을 보여준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다. 할머니, 이거 인터넷에 올려도 돼요? 인터넷? 네. 제 SNS예요. 할머니들 사랑 너무 예쁘잖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한다. 엄마, 괜찮으시면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거 유행이래요. 나는 도식 씨를 본다. 도식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우리 숨길 거 없잖아요. 수아가 환호한다. 와, 할머니 최고. 그날 저녁 수아가 올린 사진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다. 지은이 보여준다. 이런 사랑은 영화보다 아름답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엔 때가 없다.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눈물 난다.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댓글들을 읽으며 놀란다. 사람들이 응원해주네요. 그럼요.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엄마 같은 분들도 당당하게 사랑하셔도 돼요. 지은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난다. 다음 주 문화센터에서 작은 파티가 열린다. 수강생들의 마지막 수업이다. 강사가 앞에 선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각자 자신의 그림에 대해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내 차례가 왔다. 저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회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색을 다시 배웠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듣는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 인생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도식 씨를 본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박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친다. 도식 씨의 차례다. 저도 말순 씨와 비슷해요. 혼자 살면서 무뎌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순 씨를 만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그가 나를 본다. 말순 씨, 저랑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눈물을 닦는다. 행복한 눈물이다.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벤치에 앉는다. 해가 지고 있다. 말순 씨, 네, 우리 다음 학기도 함께 할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웃는다. 말순 씨, 언젠가 둘이서 그림 여행 가요. 제주도든 강원도든. 그래요, 가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손을 맞잡는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린다. 이번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그림이다. 노을 아래 손을 잡은 두 사람. 그림을 벽에 붙이고 물러서서 본다. 예쁘다. 일기장을 펼친다.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지만 어떤 봄은 사람을 기다린다. 나는 오랫동안 봄을 기다렸다. 그리고 봄이 왔다. 도식 씨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들어도 설렐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제야 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붓을 들 것이다. 색을 칠할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창밖으로 별이 쏟아진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본다. 휴대폰이 울린다. 도식 씨다. 잘 자요. 말순 씨, 내일 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한다. 네, 내일 봐요. 좋은 꿈 꾸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밤하늘을 본다. 별들이 반짝인다. 마치 나를 응원하는 것처럼. 나는 중얼거린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멈춰서 늙는 거래요. 나는 멈추지 않으려 해요. 봄이 또 온다면 그땐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본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다. 당신 괜찮죠? 내가 행복해도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바람. 나는 그 바람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고마워요, 당신. 벽에 붙은 그림들을 본다. 회색이었던 그림들이 이제는 모두 색으로 가득하다. 나는 붓을 든다. 새 종이를 편다. 내일 그릴 그림을 생각한다. 도식 씨와 함께 걷는 봄날의 그림. 나는 웃으며 잠자리에 든다. 꿈속에서 나는 꽃밭을 걷는다. 혼자가 아니다. 도식 씨와 함께 손을 잡고.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럽다. 그리고 나는 웃는다. 진심으로. 봄이 왔다.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지만 어떤 봄은 사람을 기다린다. 나는 오랫동안 봄을 기다렸다. 그리고 봄이 왔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봄이 또 온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 다시 웃을 준비. 다시 사랑할 준비. 다시 살아갈 준비. 왜냐하면 봄은 끝나지 않으니까.